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하는 날이죠. 지원동기 마스터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다른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전에는 뭐 어떻게 쓰는 게 좋다라고 해서 좀 대표적인 샘플을 같이 좀 연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그런 단계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접하면 뭐가 제일 어렵냐? 라고 물어보면 역시나 지원 동기가 제일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원 동기 하면 또 대표적으로 이 기업을, 이 그룹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소개서끼리 한번 이렇게 좀 표현해 죄송한데 좀 맞짱을 좀 떠서 좀 어떤 게 좀 잘 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볼 내용은 자소서 대 자소서, 바로 삼성그룹이죠. 지원 동기, 그다음 입사 후 포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삼성그룹의 자소서 대 자소서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한번 맞짱을 떠서 어떤 게 조금 더 좋은 표현인지, 물론 제 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하니까 좋은 건 좀 따라 쓰고 어떻게 쓸지 힌트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삼성전자.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가 됐건 뭐 다른 데가 됐건 요 항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삼성전자를 지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다음에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라고 해서, 야, 요 지원 동기와 포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동과 포부가 하나로 된 회사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이걸 또 이렇게 딱 발라내가지고 이것만 써라 라고 하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글자 수 천자 좀 주지 700자밖에 안 준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아쉬워서, 자, 삼성이시여 뭐 제 얘기를 들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요건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줄 거 300자만 더 줘서 천자 쓰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해외 영업, 여기를 지원하신 분인데요. 자, 해외 영업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무역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고, 어학을 잘 알아주시는 분들, 그래서 무역 공부하셨거나 어학에 좀 강점이 있으신 분, 아니면 좀 물류 쪽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해외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쓰시니까.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 우리 어문 계열 분들 가실 수 있는 취업 방향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추천드리는 건 사실 해외 영업입니다. 어학만 조금 된다면. 그래서 요분 어떤 식으로 지동과 포부를 쓰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동에는 회사와 직무가 있잖아요. 회사 지동과 직무 지동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니까 저라면 여기에다 회사 거 배치, 여기에다가 내가 왜 이 직무를 했는지 이렇게 좀 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건 하나 좀 팁으로 가져가시면, 어차피 지원 동기는 제가 이렇게 치면 여기 회사랑 그 다음에 직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밝혀야 되는 건 둘 중에 하나인데, 회사를 조금 분석한 걸 쓰고 싶다. 그러면 항상 여기다 먼저 쓰려고 하지 마시고 뒷부분에 이렇게 회사에 관련된 얘기를 쓸 수 있는 다른 항목이 있으면 여기다 써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포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회사 거 써주고, 그러면 나는 왜 이 직무를 선택했는지 요걸 먼저 써줄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건 뭐 제가 드리는 툴인 거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런 팁도 있다. 가봅시다. 소제목입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삶을 삼성에서. 이게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게, 삼성은 그룹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라고 써야 맞는 건데 전 이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일단 한계에 도전한다. 그럼 비욘드 한계네. 가봅시다. 인류의 역사는 한계를 향한 도전을 통해 끊임없이 자유를 확장해 온 여정입니다. 어우, 멋있는 말이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한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도전해서, 이게 멋있네요. 저는 자유를 확장해 온 여정이다.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는 도전하는 삶입니다 라는 것보다는 저는 자유를 확장해 온 삶을 살았습니다. 야, 이게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여러분들 스크랩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은 얼마 전 출시된 갤럭시 폴드 광고의 첫 구절입니다. 참, 이 카피라이터들은 대단합니다.
저는 요 얘기를 하겠죠. 한계를 깨고 혁신을 만들어가는 삼성에서, 즉 혁신이라는 말이 자유를 확장해온 여정이네. 근데 혁신도 너무 좀 평범하니까 저는 자유를 확장해온 여정, 이 단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은 이분은 삼전 지원 동기를 씀에 있어서 삼전에서 한 갤럭시 폴드, 근데 해외 영업이니까 당연히 CEIM 쪽이겠죠. 그래서 내가 그중에 맡게 될 하나인 모바일 폰 갤럭시 폴드, 이거를 딱 얘기를 해주면서 난 여기에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역시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도전이라고 너무 그러다하게 전문 용어로 퉁치지 말고 단어를 바꿔주면 좋잖아. 물론 자유를 확장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더 멋있지 않나? 그럼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네요. 1년간 어디에서 페루에서 일하며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좋아요. 경험이 있네. 그러면은 뭘로 쓴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직무 지원 동기에 쓰라 했는데 이분은 난 삼전이랑 무엇? 연관성이 있는 경험이 있네. 자, 너는 중국인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인이라고 대답했을 때 갑자기 많은 이들이 반갑게 웃으며 사용 중인 삼성폰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을 알리는 일을 맡고 있던 저는 삼성이야말로 한국을 가장 잘 알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유치한 거고 되게 좀 의미부여를 잘 하시네요. 1년간 페루에서 일했대요. 놀았다가 아닙니다. 공부했다가 아니라 일했다. 어떤 일을 맡았냐? 공공외교의 일을 맡았다. 이걸 전략적으로 잘 포지셔닝 해주셨네요. 여기에 사실 반응하죠. 뭐 삼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한 내용을 여기다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굳이 쓴다면 3번에다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저는 일하며 어떤 일을 했을까? 평가자가 먹는 건 공공외교, 페루에서 중남미 시장 중요하죠. 요걸 던지는 거죠. 이건 조금 아쉽죠.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이 무엇이냐? 되게 의미심장하게 꺼냈는데 그냥 너는 중국인이냐? 나는 한국인이다. 오케이, 삼성폰. 뿌듯했다. 이건 조금 유치하다는 건 아니고 다른 건 없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삼성이 진짜 우리 한국을 진짜 공공이고 삼성이 잘하고 있네. 자꾸 걸려요. 삼성입니까? 삼성전자 아닙니까? 이런 게 자꾸 걸립니다. 저는 기업명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난 삼성에서 일해보고 싶다. 삼성이 진짜 공공외교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네. 그런 일을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험에 기반한 삼성의 회사 지원 동기를 썼네요. 그렇다면 폼은 뭐냐? 두 번째 단락합니다. 중남미 지역, 그쵸? 이게 좋은 거죠. 왜? 페루, 중남미.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냈겠죠. 중남미 지역이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하겠다는 거죠. 특히나 이게 참 좋죠. 중국 브랜드가 넘볼 수 없는 1위 초격차네요. 그러니까 현지 시장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는 거죠. 자, 나는 포부 CEIM 무선사업부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싶다. 좋습니다. 구체적. 특히나 저희 스페인어 능력과 중남미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해보고 싶다. 좋네.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다? 구체성을 부여하는 거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그냥 해외 영업하고 싶다가 아니라 어디서? 중남미 지역에서. 왜? 스페인어 잘합니다. 중남미 문화권에 대한 이해 있습니다. 좋죠. 이런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페루에서 지내는 1년간 또 나왔죠. 화웨이와 같은 중국 브랜드가 저렴한 가격에 고스펙인 폰들을 연달아 출시하고 있고 평균 소득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중남미에서 특히나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았는데 잠깐만 내릴게요. 여기에서 조금 더 잘 쓴 자기소개서는 뭐예요? 실제 시장, 요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 2%가 여기에 나오면 더 좋을 텐데. 평균 소득이 높지 않다? 중남미 지역에서? 그럼 여기서 특히나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설득시킬 것인데 그게 나와줘야죠. 왜? 해외 영업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현지 시장에 대해서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아보니까 중남미 지역에서는 저런 뭐예요? 저렴한 가격의 고스펙폰, 한마디로 뭐 가성비 좋은 폰이 잘 나가 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살기도 했고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를 제시해 주는 게 더 좋죠. 중남미 지역, 특히 경제 규모가 큰 어디 브라질, 멕시코, 구체적인 거 좋네요. 중국 브랜드의 공세에 대응해서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을 멕시코에서는 40%, 브라질에서는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재밌네요. 어떤 근거로? 여긴 왜 40이고 여긴 60이야? 물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왜 너는 그럼 여기에서 중남미에서 이런 가성비 폰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하니? 근거는 무엇이니? 면접 때 질문 들어와라. 그 다음에 멕시코랑 브라질이랑 왜 각기 다르죠? 질문 들어와라. 잘 쓰셨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더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좋고, 저는 해외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 내가 분석을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은 좋아요. 오히려 이렇게 딱 호기심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번 클로징을 하죠. 그 다음에 저는 근데 어차피 클로징이라는 내용은 요거니까 글자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문단은 네. 나는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 했고 나의 얘기,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이유. 너무 좋네요. 구조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 더,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를 확장해온 여정, 쉽게 얘기해서 도전인데,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부에 다시 담겨야 되죠. 도전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죠.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실 땐 뭐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난 삼성 들어가서 삼성전자 들어가서 도전하고 싶어. 어떤 도전하고 싶니? 들어가서 시장 점유율 이렇게 올리는 도전해보고 싶고, 이게 삼성의 한계를 극복해서 자유를 확장해가는 여정이라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자, 저는 잘 쓰셨어요. 일단 똑같은 주제로서 도전이라고 하는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쫙 꼽아주신 거 좋고, 그다음에 이분이 잘 쓰시는 거는 이런 표현법이 신선하네요. 자유를 확장해왔다, 일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이 표현은 참 좋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의 자기소개서 해외 영업, 삼전의 해외 영업의 자기소개서, 한계에 도전하는 삶을 삼성에서,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 중국 브랜드가 넘볼 수 없는 1위가 되도록 좋습니다. 이게 목표니까. 근데 좀 약간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삼성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지. 정확하게 회사 명칭을 써주자. 좋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과 빗댔고, 그 다음에 그 현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셨죠. 뭐 이거를 이기기 쉽지 않겠죠. 해외 영업은 직접 해보지 않았지만 해외 영업의 속성 중인 하나인 직접 그 지역, 내가 타겟팅 하려는 지역에서 거주 경험이 있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학도 잘하고 또 분석력도 던져줬으니까 저는 굉장히 잘 쓴 자기소개서라고 보고 싶고, 디테일한 부분 이런 것만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요게 이제 해외 영업이고요.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하나를 더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공계입니다. 이공계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 하면 이공계분이 잘 쓰신다라고 생각할 수 문과분이 잘 쓰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우리가 선입견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쓰신 지원 동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이공계 직무인 삼전의 DS, 반도체에 있어서의 메모리 공정 기술입니다. 여기를 지원한 이유와 역시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이분은 회사와 직무를 어떤 식으로 녹였고, 또 회사를 쓰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회사 분석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시 이분도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눴네요. 자, 이번에 소제목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도 전 세계 어디서나 삼성은 존재합니다. 와, 길다.
아무리 빨라도 존재하는 삼성, 이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쓴다면 아무리 빠르게 변화해도 존재하고야 많은 삼성, 이것이 낫겠다. 갑자기 전 이 소제목이 생각나네. 소제목 치고는 이건 소제목이라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소제목은 저는 문장 형식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주세요. 차라리 따옴표를 해주시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도 전 세계 어디서나 삼성은 존재. 앞서서는 도전의 의미였는데 여기는 뭔가 끈기, 버티는 잡초 같은 근성,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좋습니다. 뭐 또 그 비결은 뭐 뻔히 도전이겠죠. 아무튼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소제목을 쓴다면 요 소제목 어떨까? 아무리 빠르게 변화해도 존재하고야 많은 삼성. 제가 썼지만 잘 쓴 것 같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이런다니까요. 삼성전자 삼성은 없어요. 삼성전자지. 가봅시다. 삼성전자는 이건 좋네요. 앞선 분보다는 반도체 분야 인류에 위치함에도 안주하지 않으면 물론 인류에 위치했다. 세계 최고죠. 뭐.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 변화하는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오케이. 역시 도전이죠. 제일 많이 쓰는 형식입니다. 1등이지만 그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메모리니까. 메모리는 키워드가 초격차예요. 파운드리는 빨리 따라잡는 거고. 능력 발휘를 위해서 임직원들의 열정에 독려하며 창의적 사고를 일깨워주는 업무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삼성만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인데 내가 봤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임직원들의 열정에 독려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일깨워주는 업무 환경. 뭐 이런 거는 좀 인사가 아닌 이상 잡을 필요가 없을 텐데 뭘로 증명하지? 자, 창의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무한한 열정을 갖춘 삼성전자와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의 감투 정신이 닮았다고 생각해 지원하였다. 드디어 나왔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창의적으로 혁신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열정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죠. 이게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고 나 또한 뭐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나의 감투정신. 이것이 온라인데다 제일 많이 써요. 앞선 분도 도전이었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앞부분 여기만 보자고. 여기만 비교해서 봤을 때 이분의 표현이 더 낫죠. 어떤 좀 맥심, 명언 같은 거 아니면은 삼성이 뭐 쓰고 있는 그런 카피라이팅 여기도 뭐 초격차가 낫겠네. 차라리 밑에 한다면. 그리고 요 표현 자유를 확장해온 여정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네요. 나랑 닮았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뭐 내 얘기가 간단히 나오겠네요.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어떤 기업에 대한 내용을 뭐 디테일하게 분석한다라기보다 그냥 평범하게 아주 브로드하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쭉 작성해 주셨는데 저는 근데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써줬지? 능력 발휘를 위해 열정히 하면 업무 환경 또한 발걸음 생각합니다. 그냥 뭐 물론 지원자 입장에서는 뭐 저런 기업 문화도 중요하니까 쓸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요거보다는 그냥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것인지 특히 내가 지원하는 특히 반도체 쪽, 메모리 쪽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이런 모습 창의와 혁신하면서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요 내용을 전 써줄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그래서 요 내용은 조금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 내용이 나오겠죠. 직무로 연결시켰네요. 공정 실습과 랩 활동 중 증착을 통해서 또 구체적인 게 좋네요. 무엇을 했다? 증착 연구. 직무 수행에 뛰어난 인재가 되고자 열정을 다했고 창의성 아이템을 개발하는 인턴 두 가지를 던졌죠. 이공계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보신 이분은 해외 영업이기 때문에 해외 영업 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공공외교 던졌죠. 1년간 해외에서 일하는 공공외교, 해외 영업은 아니지만 이걸 던진 거고 밑에 있는 분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공정개발이니까 증착연구와 이 인턴 업무 두 가지를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 생업으로의 경제활동이 아닌 밥 먹고 살려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내에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최고의 자리를 이끌어나가고 싶습니다. 지원 동기 나랑 닮았잖아. 그래서 나는 나랑 닮은 이유는 요게 있으니까 똑같죠. 구조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언급. 좋습니다. 그렇다면 소제목 두 번째 자 입사후 포부 가봅시다.
최고의 품질, 최고의 품위를 위해 품질, 품위 약간 좀 가군을 맞췄는데 품위를 아니에요. 품이라는 표현은 재밌네요. 품위를 위해. 전공 지식 있고 반도체 8대 공정 실습 있고 랩 내 연구 경험 있죠. 이거 웬만하면 다 있죠. 공정 최적화와 수율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 이룰 것이고 수율 개선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해 준 거는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공정 시 발생하는 문제 분석과 개선을 통해서 고도화된 공정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거 좋아요. 문제 분석과 개선을 통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 그와 동시에 소비자로 하여금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여 최고의 명성을 이어나가겠다. 그래서 제품, 소비자로 하여금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이게 무슨 맞는 말인가? 소비자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소비자로 하여금. 글쎄요, 저는 이 말이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소비자한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최고의 명성을 느끼게 해나가겠다. 이건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또한 수년간의 아르바이트와 공동생활을 통해 길러온 팀워크로 그쳐 조직의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삼성전자의 성장과 미래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서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겠네요. 요 얘기를 위해서 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잘 쓴 건데요, 구조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가 의미 없이 던져버리고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없다면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사실 무슨 업무 환경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할 역할은 직무는 아니잖아요. 결국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걸 왜 얘기했을까라는 걸 봤을 땐 여기 있으니까. 팀워크. 그러니까 수년간 해온 아르바이트와 공동생활 이건 뭐예요? 위에 있는 요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울게요. 다시 구조를 보는 거예요. 항상. 자, 나는 요게 목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년간 해온 아르바이트 공동생활을 통해 무엇? 팀워크. 나 팀워크. 요걸 바탕으로 뭐 할 거야? 바로 조직의 사고방식을 공유한다. 요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요걸 하겠다. 요게 결국에는 결과값인 거고 내가 이런 팀워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걸 통해서 요거 하겠다. 그죠? 요걸 통해서 요거 하겠다. 근데 또 문제 해결에 유연하게 대처하니까 저는 하나만 하자. 요건 없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문제 해결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제가 이거 딱 정해야 되는데. 오케이, 갑시다 그럼. 그러니까 저는 요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 업무 환경을 만드는데 이것도 삼성전자가 뭐예요? 1등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난 삼성전자의 저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업무 환경을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올 수 있다. 난 이런 팀워크 정신이 있거든. 그래서 조직의 사고방식을 더욱더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만드는데 삼성전자의 성장과 미래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또 문제에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저는 조금은 오바가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중구난방으로 던지지 말고 요걸 통해서 무엇, 요걸 통해서 무엇 이렇게 딱딱 끊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품질, 최고의 품위를 위해 이건 좋네요. 품이라는 표현은 또 처음 보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튼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성을 구해주신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두 편을 봤어요. 한 편은 사실 삼성전자에서 가장 스펙 싸움이 치열한 해외 영업이죠. 반도체 쪽도 있지만 CIM도 많이 지원하시기 좀 재밌잖아요.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CIM이 아니라 뭐예요? DX로 바뀌었죠. 모든 가전의 경험을 공간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그 가치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합쳐버린 거고 요게 있고요. 인문계에서 정말로 어렵다. 스펙이 높은 걸로 유명한 삼성전자 해외 영업의 자기소개서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분이 쓰신 공정기술 여기도 아주 좋죠. DS 메모리 공정기술 들어가면 뭐 연봉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인데 실제 어떻습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고르겠습니다. 구조도 이뻐요. 딱 나와 있고 뭐 해보고 싶다 이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자소서 대 자소서, 지금 삼성그룹을 한번 비교해보고 제가 다양한 관점으로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오늘 라운드 1 첫 번째는 이 삼성전자 해외 영업의 자기소개서가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뭐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 삼전에 삼성전자의 1번 항목만 놓고 한번 대결을 해보자, 맞짱을 떠보자 했을 때 저는 이쪽에 손을 올려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계속 라운드를 이어나가 볼게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삼성을 제일 많이 쓰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오늘 다른 것보다도 저는 요거 자해를 확장해 온 여정,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스크랩 해놓으시고, 브랜드 가치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 스크랩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좋았어요. 이공계분들 무엇으로 무엇을 목표로 한다, 무엇을 통해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짧게 해야 되는데 또 오늘 두 편을 하는 바람에 좀 길었을 텐데 조금 지루하셨어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보시거나 하시면 조금씩 느끼십니다. 단 하루 만에 뭐 강의 들었다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되게 잘 쓴다고 말도 안 되고요. 글을 어떻게 써나가는지를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회사 들어가셔서도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시고 시간 투자해서 조금씩 디벨롭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또 재밌고 좋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